이때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9월달 이때가 좋습니다. 운기는 올라가요. 근데 살다 보니까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쓴 만큼 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인생사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범생임당 명두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2025년 을사년 개띠분들 운세를 저희가 한번 알아볼 개띠. 건데요. 자, 그 중에서도 70년생, 56세 경술생 분들입니다. 네. 이 경술생 분들 운세를 보기 전에 앞서서 이분들의 성향과 특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술생 이분들은 어쨌든 먼 미래까지 계획을 잡지는 않아요. 순간순간에 자기가 맞다 생각하면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운이 발복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먼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한 분들이 많다. 지금 내가 먹는 거, 내가 뭔가를 행하는 거, 내가 어떤 걸 이루는 거, 네. 현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거는 강하시다. 네, 좋다 이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나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다 이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 시간과 동일하게요. 네. 이 어떻게 보면 개띠분들도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금전이면 금전, 연애면 연애, 자식이면 자식, 뭐 등등, 재물이면 재물. 이렇게 연애는 나눠서. 항상 껴있네. 그렇죠. 자, 운세를 볼 건데요. 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한번 이 을사년 하반기에 좀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앞에 지금 현재를 뭔가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이분들은 불안해야 돼. 그래서 불안이 많아. 재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안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안 해도 될 것을 하려고 해. 성공에 더 가까워지고 싶고 네. 어떤 거를 막 이루고 싶은 마음에 어떤 불상사를 만드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재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수가 재물이 있냐 없냐를 논했을 때 있다. 다만 이게 있지만 네. 결국에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잡으신 게 맞고 지금 내가 안 된다고 불안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성공, 내가 어떤 거를 취득, 뭔가를 성취 이런 거를 바라기 때문에 좀 급한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불안하고 이거를 조금은 절제를 하신다면 금전에 우리가 그게 있어요. 돈이라는 거는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내가 그 해에 돈이 큰 돈이 안 나가는 것도 버는 거예요. 네. 어른들 말씀은 그러잖아요. 야, 여기서 이 정도 돈 안 쓰면 그것도 번 거야. 맞습니다. 돈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분들은 망조 들어서 다 망하겠죠. 그런 건 아니라 이게요. 금전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자면 한 7점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재물로 10점 만점에서 나쁘진 않다. 다만 내가 뭔가에 대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란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기니까 네.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수가 이분들이 변동이 많아요. 변동. 내 자리가 변동이 될 해가 올해예요. 그래서 변동수가 많이 들어온다. 내가 하고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계신다면 장사의 변동,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일의 변동. 네. 내가 어떤 자리에 변동이 많다. 근데 변동을 해야 되냐 봤을 때 변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무조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힘드니까, 조급하니까. 네. 그러니까 변동을 하는 게 맞다. 왜? 그 순간순간의 판단으로 인생이라는 게 몰라요. 사피귀정이라고 하잖아요. 오르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네. 선생님께서 또 보셨을 때 연애. 연애. 그러니까 뭐 사람과의 인연법이죠. 네. 네. 저는 연애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점수로 따졌을 때 한 8.5. 오. 좋은 건가? 네. 좋은 봄이 되면 이제 봄이잖아요. 그쵸. 이때부터 그러니까 전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혼자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논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쵸. 봄이 됐을 때 이제부터 운기가 상승해요. 그래서 5월달 지나고 6, 7월달 이때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9월달 이때가 좋습니다. 운기는 올라가요. 네. 또 파릇파릇하게 또 올라오는. 예, 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연애에 막 관심을 막 두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풋풋한 사랑의 느낌이 자꾸 나. 오. 그 말은 뭐냐면, 뭔가 따뜻하고.
좋다 이거야. 그렇죠. 그게 좋다는 거야.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점을 볼 때 공수가 느낌으로 오잖아요. 그쵸. 근데 방금 전에 연애 얘기했을 때 뭔가 이 풋풋한 사랑, 뭔가 우리가 뭐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뭐 플라토닉 사랑처럼 네. 이런 뭔가 풋풋한 사랑에 올라와요. 그 말은 내가 어쨌든 올해 운기가 있다. 연애 운이 있다. 저는 어쨌든 9, 10월 달에도 어쨌든 운기가 있으니까 올해 수에 점수를 따진다면 높다. 좋습니다. 네. 자, 이분들 네. 좀 말년운도 알아보고 싶어요. 말년이요? 말년의 운기가 좀 어떨지.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뭔가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년에 지금 이 나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나이에 말년까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점수로 따지면 한 3점, 4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통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계획을 조금 제가 앞전에 했잖아요. 계획을 좀 잡아야 된다. 왜? 앞날에 대한 생각만, 지금 현재만 중요하지 저 끝에 있는 것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이라는 거는 뭐 쓰다 보면 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쓴 만큼 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인생사가 그렇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이 개띠분들도 돈을 쓰니까 또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살다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배짱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뭔가 이분들이 뭐 재테크에 대해서 뭐 엄청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쨌든 앞날에 대한 안정성이 뭐 연금이라면 연금, 예를 들어 뭔가 앞날에 대한 이런 재테크를 조금 해서 뭔가를 모아둔다든가, 전 예전에 제갓집들이나 어떤 손님 오면요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한 4년 전, 3년 전부터 금 사라. 왜? 어차피 네가 통장에 돈 갖고 있을 바에는 금을 사놓는 게 낫다. 금 그냥 사라.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100명 중에 제 말 듣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왜? 돈 쓰기 싫으니까. 돈 쓰기 싫은 것도 있지만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금값이 지금도 비싼데? 네. 지금 그때 당시에 금값이 30만 원 정도 했었어요. 맞아요. 한 돈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왜 사요? 지금 난리 났죠. 왜 사요? 이랬거든요. 지금 2배 됐잖아요. 그 말 듣고 샀던 사람들은 벌써 돈을 벌었겠죠. 세상은 몰라요. 무당도 저 먼 미래까지는 몰라요. 다만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자금을 내가 만들어 놓고 안정적인 현물화치에 대한 자산을 만들어 놔야 앞날에 내가 이게 돈이 된다. 어쨌든 이런 거를 미리미리 계획을 해 놓으시고 일부분은 빼놓고 모아 놓으시는 게 맞아요. 뭐 지금 금값 비싸잖아요. 근데 금값은 또 올라요. 계속 오른다 그랬어요. 오른다. 그래서 지금 사라. 50만 원일 때도 사라. 40만 원일 때도 사라. 이제 60만 원이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두렵더라고요. 사라는 소리를 이제 안 하게 돼. 무서우니까. 여기선 내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 어쨌든 미래에 대한, 제가 이 얘기가 왜 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계획을 잡으신다면 정말 문제는 없다. 네. 올해는 연애운이 올라옵니다. 자, 이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술생 이제 개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년이 성준이 들어온 해예요. 57세가 이제 무속에서 어떤 철학 쪽에서 성준이 들어온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대가 성주가 들어올 때 성주라는 거는 10년의 대운이 들어와요. 내년이 그런 해기도 해요. 나쁜 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운을 받더라도 소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소복은 인간이 만드는 노력의 복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맨날 로또 당첨되길 바라고 천운에 대해서 대운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소복이라는 나의 노력 안에서 오는 복을 잡으시면요, 그게 연이어서 그게 큰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부터 계획을 잡고 내가 어쨌든 공부를 하고 내가 어쨌든 앞날에 대한 제2의 직업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시는 게 맞다 봐요. 그래야 내년에 성준위에 들어도 그 해에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으면 또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 나이 60, 70, 이순이 넘어가 버려요. 묵고 먹을 나이가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그래요? 제가 집들이든 손님이 오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내가 뭐하고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그런 시대예요. 나이 60대면 다 퇴직하고 농사 짓거나 여행 다니거나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에 대한 직업군을 생각하고
또 그만큼 금전을 벌어야 되는 해예요. 우리가 나이가 100세 시대고 이제 100세가 넘어가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세대가 왔어요. 그만큼 벌어야 될 것도 많아졌고 내가 어쨌든 몸은 자꾸 무너지고 가는데 자꾸 돈에 대해서는 자꾸 필요하게 돼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저희 지금 아버지도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 가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항상 불안해해요. 그 나이 되셨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제 남들이 나를 불러주지도 않는데 어쨌든 생활하고 여건에서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무당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시대에 대해서 미리미리 앞전에 준비를 해 놓으세요. 정말로 제 말이 나중에 대해서 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신 다음에 한번 고민하시고 급한 마음 없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계획 잡고 하나씩 한번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검하고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